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 분야 챔피언 부문 보아브팀의 발표자 이현진입니다. 다음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 입지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며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22년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보조금으로 완속 충전소 30대의 추가 설치를 계획했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책은 아파트 공용시설 중심으로 설치 의무 지역을 확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강우 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를 찾아 충전소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로 30곳에서 시작해 최대 200곳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물과 환경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아파트 개수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존재 여부를 반영하고 대기질이 안 좋은 지역의 전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대기질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고의적인 충전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거나 낮은 고도를 가진 지역을 제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동시에 배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합한 분석 개요입니다. 제공받은 충전소 앱 사용 데이터 외에도 건물, 차량, 충전소, 자연환경, 도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각 위치를 지오 코딩하고 충전소 앱 사용 데이터와 동일하게 50x50 격자로 매핑하여 존재 여부를 표시하거나 존재 개수를 수치형으로 표현한 후 EDA를 통해 용인시 행정구역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 분석, 회귀 분석으로 격자별 입지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설정한 후 MCLP를 이용하여 최종 위치를 선정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내고자 합니다. 데이터와 EDA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목록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용인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를 EDA한 결과는 현재 용인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를 구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먼저 제공받은 앱 사용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인시 전반에 걸쳐 전기차 충전소 앱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와 기흥구에 사용자가 밀집해 있고 처인구는 비교적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나누어 시각화해 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거시설은 전반적으로 용인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기흥구에 많이 위치해 있으며 전기차량 또한 수지구와 기흥구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인구에는 공업시설이 많고 넓은 면적인 만큼 많은 인구가 분포해 있습니다. 세대수, 운동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차량 등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수지구와 기흥구에 많이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 숙박, 업무, 주유소 등의 시설들은 비교적 용인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녹지, 강, 고도, 대기 정보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수집한 정보들을 격자 내에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법정 경계 데이터를 제공받은 충전소 앱 데이터와 동일한 격자로 분할하여 앞으로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의 존재 여부 또는 존재 개수를 표기하고 지도 시각화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앱 사용 데이터는 하루 평균 앱 실행 고객 수를 구한 후 격자 내에 할당하였습니다. 또한 평일 20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출근은 6시부터 9시, 퇴근은 18시부터 21시로 시간대를 구분하여 통근시간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충전소 개수와 충전 용량 데이터는 완속, 급속, 그리고 완속과 급속을 합한 전체로 구분하여 격자 내에 할당했습니다. 아파트 데이터는 세대수로 구분하여 개수 정보를 수치로 할당했고 자동차 대수는 연료가 전기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격자별로 할당했으며 인구수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량 수집 장치의 위치를 지오 코딩하고 해당 위치를 기반으로 수집된 도로에 버퍼를 적용하여 할당했습니다. 다음은 고도입니다.
고지대와 저지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고 저희는 이 기준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들 중 최대 고도와 최소 고도를 구해 이를 벗어나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하도록 적용했습니다. 하천 데이터는 격자 내에 하천이나 저수지가 존재하거나 인근에 존재하면 제한구역으로 인식하도록 적용하고 건물 데이터는 건축법 시행령의 건물 용도 코드를 참고하여 건물의 종류를 알맞게 조정하고 격자 내의 존재 여부로 할당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차장 면적으로 버퍼를 적용하여 격자 내의 존재 여부를 구하고 이를 건물 데이터에서 얻은 일반 주차장 데이터에 통합하였습니다. 대기질 정보는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수치를 고려하였고 대기 관측소 지점 외에도 IDW 보관법을 이용해 수치로 할당했습니다. IDW 보관법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관심 있는 지점에서의 속성값을 예측하는 지구통계학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성과 만족도가 높은 설치 지점을 파악하면서 향후 전기차 충전소 설치 희망 장소에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를 건물 데이터에서 얻은 근린시설 데이터에 통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상공업, 녹지를 구분한 용도지역 데이터는 건물 데이터를 통해 대체 가능하여 전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존재 여부를 표시한 데이터와 존재 개수를 표시한 데이터들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개수와 각종 건물 정보, 하천, 주차장은 존재 여부를 이진으로 표시하였고 앱 사용자 데이터와 인구 정보, 아파트, 교통, 차량, 아파트 세대수, 고도, 대기, 충전소의 충전량 정보는 그 수치를 할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한 알고리즘과 그 결과입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40개가 넘는 변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3가지 방법으로 변수들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관 분석으로 다중공선성이 높은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높게 도출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주거, 공업이 밀집된 지역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생성되어 각 상관계수가 0.8 이상이었지만 이 경우 일산화탄소 수치가 대기 정보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데이터에서 여러 파생 변수를 생성한 경우 해당 변수들은 새로운 변수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상관성을 고려한 변수도 제거하였습니다. 아파트 세대수 정보는 아파트 정보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변수를 합산해 완속충전소 입지 점수라는 하나의 지표를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4,002개의 충전소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미 충전소가 설치된 격자를 1로 그렇지 않은 격자를 0으로 라벨링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가중치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버샘플링을 적용했고 평가지표는 모든 격자를 잘 예측하는 것보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격자를 잘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리컬 값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대기질 변수 5종에 총 0.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의 가중치는 그 총합이 1이 되게 스케일링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별로 부여된 값과 가중치의 곱을 합산하여 완속충전소 입지 점수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입지 점수 상위 3.3%의 격자를 충전소 설치 수요 지점으로 설정하고 설치 제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격자를 설치 지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MCLP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최종 입지를 도출하였습니다. MCLP는 제약문을 통해 조건을 설정하고 목적문을 최대로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예산에 따라 지정된 충전소 위치 선정 개수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고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MCLP의 변수들 중 N은 수요 지점을 얼마나 커버하는지를 나타내는 커버 여부이고 M은 설치 지점 간 거리 제한입니다. MCLP의 목적 함수는 최종 충전소 설치 지점이 완속 충전소 입지 점수가 반영된 수요 지점을 최대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 지점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완속 급속 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 새로운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버 거리를 기반으로 생성된 버퍼로 최종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요 지점 격자가 버퍼 내의 설치 지점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버퍼 내에 수요 격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버퍼 중심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고 보다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 최종 설치 격자 간 커버 거리만큼의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커버 거리는 차량의 서행 속도를 고려해 500m, 1000m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미 설치된 충전소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커버 거리를 고려한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새롭게 설정을 했고, 충전소 위치 선정 개수에 따라 시나리오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위치 선정 개수를 적용했을 때 500m, 1000m 각각에 대한 입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커버 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커버 지름이 1000m일 때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500m일 때 커버할 수 있는 면적에 비해서 4배 커집니다. 최종 위치 선정 개수가 30개일 때 커버 거리가 500m인 첫 번째 결과에서는 총 수요 지점 격자 4,433개 중 28%인 1,225개의 격자를 커버하고, 커버 거리가 1000m인 세 번째 결과에서는 수요 지점의 81%인 3,576개의 격자를 커버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와 세 번째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설치 지점의 양상은 유사하지만 커버 거리가 더 큰 1000m가 더 많은 수요 격자를 커버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커버 거리는 1000m로 하였습니다. 오른쪽 두 결과는 최종 설치 지점들을 1000m 커버 거리만큼의 버퍼를 적용해 지도상에 나타낸 결과입니다. 200곳의 충전소 위치가 선정된 경우 커버 거리 버퍼가 겹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설치 장소는 120곳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만약 120곳보다 더 적은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면 30곳을 선정할 때 도출된 처인구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하고 수지구, 기흥구에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점수가 높게 도출된 처인구 지역을 확인해 보면 주로 공업지역, 아파트, 판매지역, 자동차업 관련 건물이 모여 있고 전기차 앱 사용자도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거주지 중심 앱 사용자 데이터의 가중치는 입지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들 중 두 번째로 큰 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 선정 결과가 나타난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용인 시민 전반의 충전소 수요에 충족하는 적절한 설치 위치를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론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완속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버 거리와 설치 개수를 조정하며 우선 설치 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만 설치된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역별 편차를 감소시켜 용인 시민 전체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 사업인 전기차의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커버 거리나 설치 개수의 변화가 있을 때 해당 모델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 여부를 충전소 위치 선정 과정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기차 사용을 통한 대기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버 거리와 설치 위치의 개수를 임의로 지정하였다는 점과 수집한 데이터에 다량의 널값이 존재하여 결집값 처리 방법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입지 점수가 많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자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